네,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고 화면도 공유가 잘 됐는지 채팅창에 아무 학생이나 좀 잘 보인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동희 학생 고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내가 체크를 여기로 해둔 것 같은데 진도를 내가 2학년 수업하고 지금 굉장히 헷갈리고 있어서요. 혹시 여기 이 슬라이드에 n 플러스 n 접합 뭐 이 얘기하면서 어, 이 얘기를 아직 못한 것 같은데 맞나요 혹시? 동희 학생이 보고 있으니까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세요. 맞는 것 같은데. 네, 오케이, 고맙습니다. 으이구, 펜을 건드렸네. 네, 지난 주말 동안 일본을 방문해서 일본의 정부 관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사실 어마어마하게 제가 대학원생인 언제요? 2006년 또 학부생인 2000년부터 2006년 뭐 군대를 갔다 왔지만 그 사이를 돌이켜 보면 그때 일본의 명성은 뭐 반도체 하면 미국과 일본 이렇게 두 개의 나라로 압축될 만큼 반도체 최선진국이었는데 15년에서 20년 정도 지난 지금은 뭐 반도체 하면 뭐 미국, 한국, 대만 뭐 이 정도가 떠오르고 있고 중국이 부상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 거기에 일본은 이렇게 내노라 하는 반도체 회사가 눈에 보이진 않죠. 물론 도시바 메모리 컴퍼니 이름이 바뀌어져서 키옥시아 그 기억이 기억이고요. 시야가 시대인데 기억 시대죠. 그래서 랜드 플래시 메모리를 만드는 그런 회사이고 뭐 우리 SK 하이닉스가 거기 지분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어서 아마 그 마음대로 투자도 못하고 하이닉스의 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 그런 회사가 됐죠. 참 격세지감이라는 사자성어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뭐 요즘 말로 아재 개그로 라떼는 이랬는데라는 그 말이 참 이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쪽이나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재팬 쪽에서 일하시는 분하고도 미팅이 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정부 주도의 그러니까 스테이트 레드 스테이트가 주도하고 있는 리드라는 동사의 저기 PP형이라 스테이트 레드 어, 형태의 스트래터지 전략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뭐 역시나 반도체 산업은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이 되는 순간 아무래도 이익보다는 뭔가 원가 경쟁에 대한 경쟁력보다는 보조금을 받아서 뭔가 생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특히 2010년대 한 10년 동안 정부의 어떤 R&D 지원이나 뭐 국가의 어떤 세금 혜택이나 이런 거 전혀 없지만 승승장구하면서 반도체 업계 매출 기준으로 뭐 탑3에 두 개 회사가 들어가는 멋진 한 해도 있었죠. 2018년에. 뭐 그런 걸 보면 역시나 뭐 누가 뭐 학생들 나도 그런 것 같아요. 학부 시절에 뭐 돈 주니까 뭐 장학금 주니까 뭐 하면 뭐 해주니까 그런 거에 의해서 뭐 자기를 발전시키는 건 처음 스타트를 끊는 데는 좋으나 지속 가능하기가 참 힘들다라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아마 이제 여기 1학년 학생들이 이제 대학에 갓 들어와서 뭐 이런저런 활동도 하고 또 다가오는 몇 주 뒤에는 고연전도 있고 대학의 문화와 또 학풍을 느끼겠지만 그게 시간이 좀 지나면 아마 이게 재밌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꼭 해주고 싶은 얘기, 일본을 보면서 느낀 느낌은 지속 가능하게 계속 즐겨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대학 시절에 꼭 찾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뭐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최태원 회장님 만나서 돈 많으시면 행복합니까? 가장 편안하게 뭐 맛있는 식사 먹을 때가 언제입니까라고 물으면 라면을 한 그릇 먹어도 내가 마음 편한 사람과 마음 편한 이야기를 하면서 먹는 식사가 가장 맛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돈은 둘째고요. 역시나 내가 좋아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행복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얘기가 딴 데로 많이 샜는데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코로나가 확진이 되어서 내가 학교를 가는 건 뭐 스스로 뭐 법상 가도 아무 문제는 없으나 음성이기 때문에 그래도 안 가고 그냥 이게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이해해주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강의는 또 줌으로 하니까요. 녹화해서 나중에 또 재차 리코딩 된 거 볼 수 있도록 또 올려두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럼 지금부터 딴 일 해야지 하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한 번 듣고 다음에 또 듣는 멋진 학생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학부 시절에는 이 좋은 강의들이나 좀 놓쳤던 부분들을 다시 듣고 싶어서 예전에는
일부러 저걸 다시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이 없구나 해서 열심히 집중해서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역시 절박하고 네,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으면 오히려 더 집중을 잘했던 기억도 납니다. 자, 이제 갑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는 드리프트, 디퓨전, DD 그 세 가지 그 캐리어 액션이죠. DDR 중에서 두 번째 디퓨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드리프트와 디퓨전은 사실은 연관되어 있다. 그 연관되어 있는 것이 결론부터 봤지만 D 나누기 뮤, 이 디퓨전의 정도를 표기하는 상수죠. 디퓨전 컨스턴트, 디퓨시비티가 있고 얼마나 전기장이 주어졌을 때 전하를 띤 입자가 잘 이동하느냐, 드리프트 벨라시티를 보여주는 모빌리티, 이동도죠.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사실은 그 나누기 비율만큼, 레이시오만큼은 주어진 온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더멀 볼티지, KT 오버 Q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미 이 결론을 봤지만 이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상세하게 딥다이브해서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 SK그룹에 가면 딥다이브 하자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안으로 깊숙하게 다이빙해서 들어가자는 표현인데요. 뭐 알아두면 저게 갑자기 뜬금없이 영어 단어가 나와서 뭔 얘기냐이지만 나도 어느 순간 딥다이브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네, 문화가 사람을 바꾸고 환경이 사람을 바꾸는 거 봅니다.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디퓨전과 드리프트 무슨 연관 관계가 있는지 뭐 결론은 아인슈타인 관계식이지만 그 사이 그 과정을 한번 이해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 간단히 언급한 대로 여기 같이 읽어봅시다. 밴드 엣지에서부터 페르미 에너지 레벨의 위치가 어떻게 결정되느냐는 결국은 그 관심 있는 지역, 여기를 x축이라고 하면 뭐 x 이퀄 0이 될 수도 있고 이 끝인 x 이퀄 l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0과 L 사이에 어떤 지점, 한 뭐 이런 지점 또는 심지어 가운데 지점에서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어떻게 결정되느냐는 그 지점에 x 이퀄 0이면 이 지점의 농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9구단 6단이죠. 여기 한 번 더 설명드리죠. 그래서 그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은 결국은 도핑의 양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전자나 홀의 농도라는 건 결국 억셉터와 도너의 양에 의해서 지배받는다, 결정된다라는 얘기들 앞서 다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부했던 게 평형 상태일 때는 즉 외부에서 어떤 힘도 가하지 않는 거죠. 뭐 전기장, 자기장, 뭐 미케니컬한 힘, 또 빛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페르미 에너지 레벨은 하나의 시스템에 단 하나만 존재한다. 뭐 제일 쉽게 빗대어 설명한 게 물컵 하나에 물높이는 하나만 존재합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밴드 에너지들이 이제 이게 위치에 따라 바뀐다는 문장이 갑자기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제목입니다. 만약에 유니폼하게 도핑이 안 된 반도체 시편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 같이 X축에 대해서 이렇게 뭐 길쭉하게 길이가 L이고 뭐 단면적은 뭐 A 정도를 가지는 이런 반도체 시편이 있는데 왼편은 좀 진하고요. 반대쪽은 좀 연하고 가운데는 뭐 적당하다고 합시다. 다N형 반도체인데 도핑의 농도는 좌측이 높고 우측이 연한 상태이죠. 그래서 난 유니폼하게 도핑이 됐는데 실제 웨이퍼 위에서 이것도 설명한 것 같긴 한데 웨이퍼 위에 이렇게 안으로 이제 불순물을 잡아 넣어서 요 네모난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네모난 영역의 내부로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생긴 요 윗면이 웨이퍼 표면이 될 거고요. 그죠? 요 안으로 들어온 게 이제 결국은 이 P형 반도체 일부분 뭐 예를 들어 이게 N형이면 정션을 만든 P와 N의 접합이죠. 접합을 정션이라고 하는데요. 접합을 만들고 정션의 표면에서부터 N형 반도체 인곳까지 요 깊이를 이제 정션의 뎁스라고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기억에 자, 정션 뎁스입니다. 어쨌건 뭐 그 상황을 여기 하나 긁어왔다고 합시다. 이래놓고 뭐 요 방향에 따라서 x 방향에 따라서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어떻게 될까인데 외부에서 어떤 뭐 이렇게 도선을 연결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한 상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페르미 에너지 레벨은 단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습한 대로 x 이퀄 0인 지점에 진하게 도핑했으니까 미드갭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부터 여기까지는 9구단 6단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x 이퀄 L인 지점도 가운데 지점을 뭐 EI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EF까지 거리 이쪽에 n-뭐 10의 15승 얘는 뭐 한 10의 19승 하면 대충 지금 그 주어진 요런 밴드 다이어그램을 가질 거라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 여기가 진하니까 전자가 좀 더 많고 쪽은 연하니까 전자가 작으니까 전자는 이렇게 디퓨전 될 거고 그러면 계속 확산이 되면 아니 이 시편이 n 플러스 n 마이너스인데
n-, 전자가 이렇게 확산되어 가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n-n 플러스 이렇게 바뀌어서 이쪽에 전자가 많이 모이는 이런 게 됐다가 다시 이쪽으로 갔다가 또 다시 이쪽으로 왔다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느냐? 말이 안 되죠. 전자가 무슨 에너지원을 공급받아서 평형이잖아요. 평형 상태에서 외부에서 어떤 에너지도 없는데 물론 열 에너지가 있겠지만 계속 에너지를 받아서 전자가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한다면 이거는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멋진 에너지 하베스팅 소자가 될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이유인즉슨 이거죠. 여기 전자가 많이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가게 되면 그 뒷부분에 이 영역에 남는 건 도너, 이온화된 도너가 남는 거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간단히 그려보면 이렇게 도너가 남고 이쪽에 전자가 이동해 있는 이런 형태가 될 것이고 이것이 된다라는 거는 좀 더 간단히 그려보면 접합면을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분극이 생기는 거고요. 극이 나누어지는 거죠. 원래는 이 전자가 여기 n 플러스에 모여 있었으나 도핑이 n 플러스 n 마이너스 형태가 되면서 확산이라는 메커니즘에 의해서 전자는 이동했고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도너는 위아래 다 잡혀 있잖아요. 실리콘 원자에. 그러니까 여기 내부적으로 이런 전기장이 빌트인 전기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확산에 의해서 넘어간 전자 입장에서는 이 방향으로는 디퓨전인데요. 이 전기장 방향을 한번 보면 뒷방향으로 드리프트 되는 힘 받을 겁니다. 그죠? 플러스 전극 쪽을 향해 마이너스 전하를 띈 전자가 갈 테니까. 결국 이 둘의 힘이 같아지는 순간까지 디퓨전이 처음에는 우세했다가 어느 순간 같아지겠죠. 그 상황까지 일이 일어날 테니까요. 사실은 n 플러스 n 접합은 그림을 그려보면 n 플러스 영역 요 인근 어딘가에는 전자가 전혀 no electron인 지역이 존재해서 여기 플러스 전하를 띤 영역이 자연스럽게 생길 겁니다. 그 말은 내부에 빌트인 되어 있는 전기장이 있는 거고 앞서 강의한 대로 컨덕션 밴드의 오르막 방향을 향해서 전기장이 형성된다라는 거 이해를 시켰죠. 전기장 E는 1 over Q DEC DX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기울기 플러스 방향의 슬롭을 가지니까요. 플러스 방향, 네, 요 X 방향을 따라 전기장 생기고 이 전기장은 그 근원은 도펀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럼 이 얘기를 들고요. 이 슬라이드로 이제 계속 가봅시다. 평형을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왼쪽은 n 플러스, 오른쪽은 n 마이너스지만요. 어쨌건 난 유니폼하게 도핑이 된 반도체, 뭐 N형 반도체는 반도체 제조 공정 과정에서 꽤나 많이 보게 될 겁니다. 도핑의 농도만 왼쪽 오른쪽에 농도 차이를 주고 제조 공정을 했을 뿐이고 외부에서 아직 전압을 가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그래서 네트 플로우는 전자나 홀이든 순수한 흐름, 뭐 어떤 특정 전자는 이동을 하겠지만 우리가 궁금한 거는 전체 전자들의 덩어리가 어떻게 유의미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동하느냐, 그게 전류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평형이니까요. 네, 전자도 홀이든 유의미한 커런트 덴시티는 없을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된다? 자, 이제 화살표 가봅시다. 드리프트 커런트, 디퓨전 커런트, 그 성분들은 must balance each other exactly. 이 얘기가 아까 그 얘기입니다. n 플러스 n 접합에서 네, 전자가 이렇게 디퓨전 되어 가면 여기에 플러스 전하를 띤 도펀트가 노출될 거고 그 결과 전기장이 이렇게 생기니까 전자는 이쪽 방향으로 드리프트 될 겁니다. 요 힘과 요 힘, 두 개의 힘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겠죠. 그래야만 net flow가 no, 없어지겠죠. 그래서 여기 built-in electric field는 존재할 거고 그 결과 드리프트 커런트가 정확하게 상쇄시켜준대요. 확산의 전류값을. 이 확산의 전류는 당연히 농도차 n 플러스 n 접합이라는 것 때문에 난 유니폼하게 도핑이 된 시편을 만들었기 때문에 생긴 거였죠. 자, 그럼 우리가 앞서 공부한 대로 뭐 여긴 전자만 일단 떼왔는데요. JN은 0입니다. 근데 JN은 당연히 JN 드리프트가 있고 그다음에 JN 디퓨전이 있겠죠. 둘의 합은 당연히 0이겠죠. 그래서 이걸 0이라 썼습니다. JP도 똑같이 쓰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 말한 대로 난 유니폼하게 도핑이 된 반도체 시편 한 조각을 다시 한번 떠올립시다. N형 반도체인데요. 이쪽이 N 플러스, 이쪽은 좀 상대적으로 연해요. 그래서 X 방향을 따라 그림을 그린 벤 다이어그램은 이게 항상 깨지는데 실선입니다. Solid Black Colored Line입니다.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이렇게 돼 있는 앞에서 본 거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요. EVD에 이렇게 X에 대한 함수, 이 X 방향에 따라 밸런스 밴드의 에너지 값이 X 이퀄 뭐 예를 들어 0과 X 이퀄 L인 지점에서 EV의 에너지 값,
Y축 안 그렸지만 항상 전자의 에너지 다르죠. 여기에 에너지 값하고 이 녀석의 에너지 값하고 둘은 다릅니다. 위치에 따라 바뀌고 있다는 걸 강조를 한 벤 다이어그램이고 사실 이런 괄호 안 씁니다. 실제 현업에서는 안 써도 눈으로 볼 때 밴드가 휘어져 있죠. 밴딩이 돼 있다라는 건 이 오르막 방향으로 전기장인데 이퀄리브리움 상태인데 전기장 이거 뭐 도핑이 불균이라구나. 거꾸로 이 벤 다이어그램만 쳐다보고도요. 이 위에 시편에 도핑의 농도가 불균일하다, 난 유니폼하다는 것까지 예상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데 초점을 더 봅시다. 전자의 농도, N형 반도체니까 전자의 농도 N 구하는 식은 가장 먼저 유도했던 게 컨덕션 밴드 엣지에서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얼마나 내려앉아 있느냐. 많이 떨어져 있으면 이 값이 커지니까요. 조금 마이너스를 붙으니까 전체 값은 작아져서 전자의 농도는 작죠. 즉 페르미 에너지 레벨은 컨덕션 밴드로부터 멀리 위치해 있으면 전자 농도 작고요.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컨덕션 밴드에 최대한 밀접하게 가까이 붙어 있으면 이 값이 작아지겠죠.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이 전체의 값이 커져서 전자의 농도도 커지죠. 그래서 페르미 에너지 레벨의 위치가 컨덕션 밴드 엣지에서부터 어떻게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 전자의 농도가 얼마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식이었습니다. 물론 이 식을 유도할 때 뭐 원래는 이런 그 페르미 함수하고 density of state를 곱해서 모든 그 EC부터 컨덕션 밴드의 최고 에너지 레벨까지 해서 이걸 볼츠만 어프락시메이션을 써서 적분을 해서 풀면 이런 결과가 나왔죠. 뭐 계산 과정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이 식이 뭐 1번이라 합시다. 1번 식이 의미하는 바는 더 중요한 게요. 밴드 다이어그램에서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F가 있다고 합시다. 뭐 이렇게 내립시다. 이렇게 내리는데 한 칸 간격을 0.1 일렉트론 볼트씩 이동시켰다고 합시다. 이거는 리니어한 변화죠. 뭐 베리에이션이라고 영어 단어를 해봅시다. 리니어한 어떤 베리에이션인데 이렇게 한 칸 한 칸 변할 때마다 이 컨덕션 밴드에 들어있는 전자의 농도 값은 엑스포넨셜하게 베리에이션 된다라는 점입니다. 뭐 그건 당연한 게 식이잖아요. 여기 전자의 농도는 이 두 개 차의 지수승에 비례하잖아요. 저 뭐 로그를 만약에 곱했으면 ln은 EC하고 EF의 차이에 뭐 어떤 식으로건 비례하게 되겠죠. 이런 관계입니다. 에너지의 선형적인 변화는 여기 들어있는 전자의 농도의 지수함수적인 변화를 지칭하는 인디케이터, 척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와 전자의 농도 사이에도 저런 지수함수 관계가 있다는 점 한 번 더 강조하고요. 앞서 이미 설명을 했지만 자 이제 원래 오른쪽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로 갑시다. 그래서 이 식은 앞서 유도한 거고요. 여기서 이걸 일단 전자의 농도가 x에 따라 지금 여기 n 플러스고 n 마이너스니까 한번 미분을 해서 얼마나 변하는지 봅시다. 그게 뭐하고 연관되어 있느냐를 보고 싶은데 아까 학습한 대로 여기 내부의 전기장, 특히 빌트인 전기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미 여기 느낌이 오죠. 정답에 나와 있는데요. 그 과정부터 살펴봅시다. 여기 있는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는데 얘도 x가 아니고 얘도 x가 아니고 뭐 x 없는데요. 미분하면 0 아닙니까? 하는 순간 큰일 납니다. 잘 보세요. 여기 EC가 여기 EC 있죠. 여기 x에 대한 함수잖아요. 왜냐하면 요 위에 있는 난 유니폼하게 도핑이 된 반도체 같은 경우는 x 방향에 따라 컨덕션 밴드 엣지가 바뀝니다. 그래서 얘는 x에 대한 함수예요. 그래서 이 미분을 할 때 우리 수학 시간에 배운 대로 dn dx면 dn을 EC에 대해 미분하고 다시 EC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체인 룰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동그라미 친 요 1번식이라 했으니 1번식의 이 EC에 대해서 미분하세요. 그럼 뭐 NC는 그대로 오고요. 그 다음에 엑스포넨셜의 something인데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 나누기 KT분의 1이죠. 여기 있네요. 마이너스하고 KT분의 1 들고 왔고 지수함수는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니까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체인 룰에 따라서 뒤에 있던 거 그대로 긁어왔습니다. 여기까지 쓴 다음에 이 식의 모양을 한번 보면 NC하고 요 부분이요. 요게요. 요 위에 있는 요 식이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요 자리에 그냥 스몰 n이라 쓰면 됩니다. 그렇게 쓰면 마이너스 KT분의 1은 마이너스 KT분의 1 오고 여기 n이 여기 들어오고 뒤에 있는 DC, DX는 그대로 따라옵니다. 이렇게 가만히 쓰고 났더니 아까 전에 이거 한참 전에 한참 전에 한 1, 2주 전에 공부한 게 이거잖아요. 좀 전에도 설명했지만 벤 다이어그램에서 전기장은 1 over Q DEC DX라고 했습니다. 요게 이제 컨덕션 밴드의 오르막 방향으로 전기장 생긴다는 그 얘기였죠. 역시. 그러면 요거 잠깐만 여기 있네요.
그럼 요 Q를 당겨서 이렇게 바꿔서 요 동그라미 친 여기에 Q2를 대입합시다.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죠. 다 하고 났더니 난 유니폼하게 도핑이 된 반도체 뭐 저항이죠, 저항. 저항체 안에서 전자의 농도가 위치에 따라 얼마나 바뀌는지는 KT 오버 Q 또 나오죠. 원래 전자의 농도, 그다음에 전기장. 요게 등장하는 거죠. 이게 DNDX가 의미하는 게 바로 디퓨전을 의미하고 있죠. 위치에 따라 전자의 농도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거 결국 디퓨전 커런트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농도차. 근데 우변을 보면 이게 전기장이잖아요. 전기장은 뭐예요? 전기장은 드리프트 커런트에 들어가는 식이죠. JN 드리프트식 기억해보면 Q, mu, N, E였습니다. 뭐 요거를 시그마라 쓰기도 했죠. 물론 이제 P형도 포함하면 여기 더하기 Q, mu, P, PE가 들어가야 되지만 뭐 N형이니까 P가 작다 치면 다 날려버리면 네, Q, mu, N, E가 되겠죠. 어쨌건 여기 정기장이 나요. 그래서 좌변은 디퓨전이고요. 우변은 드리프트예요. 그게 둘이가 같대요. 이거 DDR에 드디어 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찾아낸 겁니다. 이걸 식을 머리에 낙서를 많이 해서 잠깐 지우면요. 요것만 들고 뒷 슬라이드로 넘어갈 겁니다. 요거를 딱 들고 뒷 슬라이드로 갑시다. 자, 다시 원래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난 유니폼하게 도핑이 된 C편 하나 n 플러스 n 마이너스에 대해서 x 방향에 따라서 평형 상태일 때 이 내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 확실한 얘기는 네트로 흐르는 전류는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전자에 좀 포커싱을 해서 해보면 제2에는 이렇게 쓰고 그게 0이죠. 이 0을 좌변으로 긁어왔고요. 뭐 그대로 가지고 오는데 요 가지고 올 때 앞에서 있던 식 DNDX 앞 슬라이드에 있잖아요. 유도한 거 대입을 하세요. 대입을 하고 식을 쓰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가만히 이 밑에 있는 식을 쳐다보면 뭐 Q 똑같고 일렉트릭 필드 똑같고 네, 전자 농도 똑같고 하나씩 다 지우고 나면 남는 걸 일로 옮겨 볼게요. 그러면 Q, DN, KT는 mu n 이렇게 되죠. Q를 이쪽으로 당기고요. KT는 올리고 mu n은 분모로 내릴게요. 그러면 dn 나누기 mu n은 KT 오버 Q라는 멋진 아인슈타인 관계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 관계식은요. 난 유니폼하게 도핑이 된 반도체 저항체 내에서 전류의 값은 네트로 0이다 라는 팩트를 이용해서 유도해냈고 그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러닝 포인트는 도핑의 양이 좌측 우측이 불균열하니 도핑의 차이 때문에 결국 디퓨전은 일어날 건데 디퓨전 때문에 전류가 그러면 자연 발생해서 계속 흐르느냐 그 반대의 힘인 드리프트가 있었고 그 둘을 같다라고 뒀더니 이런 아인슈타인 관계식이 나왔고 이로부터 디퓨전의 척도가 되는 디퓨전 상수값과 드리프트의 척도가 되는 모빌리티 사이에 이런 멋진 관계가 있구나. 여기 뮤엔을 뒤로 가서 뭐 표현하는 저자들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비율이 상수다. 이게 상수잖아요. 60 저기 26 밀리볼트. 네, 온도 300 켈빈 뭐 특별한 말 없으면요. 다 300 켈빈입니다. 이 반도체 서적에서는 이 상수입니다. 그럼 결국은 모빌리티를 올리면요. 디퓨전 상수도 덩달아 올라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빌리티만 좋아지게 하거나 디퓨전만 좋아지게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같이 일어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인슈타인 관계식에 대한 얘기인데요. 마지막에 노트 하나를 썼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이 아인슈타인 관계식을 평형 상태에서 유도한 건데요. 여기 나온 대로 아인슈타인 관계식은 유효하대요. 어디에 대해서도요. Non-degenerate semiconductor에 대해서 유효하다라고 써두면서요. 이 뒤에 말이 더 중요합니다. 평형이 깨져도 위에서 유도한 D 나누기 뮤는 상수라는 이것은 여전히 유효하더라. 라는 거는 우리 수업의 범위를 상당히 많이 넘기 때문에 다루지는 않겠지만 그냥 앞으로 D 나누기 뮤는 상수는 전기장이 있어도 성립하고 없어도 성립하고 평형이어도 성립, 평형 아니어도 성립이라는 뜻입니다. 거기까지 일단 받아들여주고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이걸 들고 한번 뭐 간단한 문제를 풀어봅시다. 책에 있는 문제인데요. 실리콘 샘플의 홀의 디퓨전 상수, DP를 구하라는 거죠. DP 여기 있는 거. 모빌리티를 줬어요. DP는 구할 수 있느냐? 이제 배웠으니까 구할 수 있죠. 아인슈타인 관계식을 써서 풀면 됩니다. 네, 한번 직접 계산기 넣고
이 상수값들이 어떻게 다 없어지고 하는지 꼭 디퓨전 컨스턴트의 단위도 재차 확인하길 바랍니다. 요거 꼭 remember 기억하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제 요거랑 요거 두 개만 하면 이 슬라이드가 끝나는데요. 한참 더 들었네. 요 두 개 하고 잠깐 브레이크 타임 합시다. 포텐셜 차이, 전자의 농도가 위치에 따라 다르니까 X에 대한 함수로 명확히 표시했습니다. 홀의 농도도 위치에 따라 다르다고 합시다. 자, 이때 포텐셜의 차이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입니다. 이렇게 밑에 읽어봅시다. 두 개의 포인트에서 캐리어의 농도, 전자 농도, 홀 농도의 비율을 봤더니 얘는 그 두 지점의 포텐셜 차이에 의존하는데요. 그냥 의존하진 않고 지수함수적으로 의존합니다. 이 얘기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전자의 농도는 NC의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EC 빼기 EF 나누기 KT 식 설명하면서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EC로부터 리니어하게 바뀌면 전자의 농도는 엑스포넨셜하게 바뀐다라는 얘기를 재차 강조했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 시편이 하나 있다라고 합시다. n 플러스 n 마이너스 좋고요. 그냥 n형 반도체라 해도 좋습니다. 뭐가 됐건 두 지점 사이에 농도의 차이가 존재해야 됩니다. n 플러스 n 마이너스가 가장 적합한 예가 되겠네요. 그럼 이 지점과 이 두 지점 사이에 전자의 농도 차이가 나면 당연히 홀의 농도도 그에 덩달아 당연히 차이 나겠죠. 평형이면 매스 액션 롤을 써서 연산하면 됩니다. 그럼 그때 예를 들어 여기를 x1 여기를 x2라고 했을 때 x1에 해당하는 전압값 v1, x2에 해당하는 포텐셜 전압값 v2라고 할 때 그러면 n1하고 n2라고 합시다. x1인 지점, x2인 지점의 전자의 농도를 n1, n2라 했고 거기에 전압을 v1, v2라고 하면 요 둘의 관계가 선형적이면 이 v1, v2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이 얘기인데요. 수학적으로 금방 판단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배웠던 식입니다. 9구단 6단입니다. 전자의 농도는 100억 유산균이죠. ni의 엑스포넨셜에 EF 나누기 빼기 EI 나누기 KT. 요 플러스예요. 우리가 그 effective density of state를 쓸 때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EC에서 EF 빼고 나누기 KT인데요. 요 100억 유산균 들어올 때는 요 뿔따구입니다. 네. 자, 있는 요 식에서요. 1번 지점이라서 x 이퀄 x1인 지점이라서 n1이라고 여기 바꿔 꼈고요. 그 외에는 요 인트린직도 미드갭이니까 1번인 지점의 인트린직 펄미 레벨, 요 그냥 미드갭을 나타내는 에너지 레벨입니다. EC와 EV의 중간값. 그다음 EF는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어 하는 값이고요. 그래서 식 변형만 한 거고요. 요 있는 식을 요렇게 바꾸고 거기를 다시 EI1에 대해서 정리하면 요렇게 나온다. 수학적으로 별 문제 없습니다. 1번 지점에 대해서도 이렇게 1이죠. 얻었으면 2번 지점에 대해서도 2만 갖다 넣으면 됩니다. 식의 변화는 없고요. 그런 다음에 이 1번식하고 2번식에 우리가 궁금한 거는 포텐셜의 차이, 포텐셜 디퍼런스를 원하기 때문에요. 뺍시다. 그래서 1번 빼기 2번을 하면 좌변을 빼면 이렇게 쓰여지고 우변도 빼는데 EF는 이제 똑같으니까 날라가고 나머지는 이런 문제 그냥 수학 시간이에요. 이렇게 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라고 뒤집고 없어지고 들어오면 n1분의 n2로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우리 이거 배웠잖아요. 에너지는 마이너스 QV라는 관계. 그죠? 여기 말하는 이런 에너지는 다 전자의 에너지예요. 전자의 에너지하고 포텐셜은 전자가 마이너스 Q를 가지니까 요걸 이해하면 돼요. 그때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일렉트론 볼트니까 볼트하고 연관할 때 이거 전자일 이렇게 기억하면 이 식 잘 기억하는 오래 갈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EI1은 당연히 마이너스 QV1이 되겠고 얘는 마이너스 QV2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Q 동시에 묶어내면서 마이너스는 요 V2 자리에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요 마이너스 이렇게 바꾸고 뒤집습니다. 그리고 Q는 뒤로 넘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Q 넘어간 거 여기 이렇게 돼서 넘어오겠죠. 네. 됐습니다. 수학이니까요. 그럼 보세요. 2번에서 1번 위치의 전압 차이는 2번 위치에서의 전자의 농도와 1번 위치의 전자 농도와 이런 관계가 있는데 여기 로그가 들어가 있으니 엑스포넨셜하게 의존하는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네, 별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렉처 노트의 마지막 얘기입니다. quasi-neutral approximation이라는 개념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어떤 불순물의 농도에 대한 프로파일입니다. 이거 그냥 그겁니다. 전자의 농도가 위치에 따라 바뀐다. 홀의 농도도 위치에 따라 바뀐다. 억셉터도 위치에 따라 바뀌고 도너도 위치에 따라 바뀐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런 거 이제 위치에 따라 바뀌니까 이걸 프로파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바뀝니다. 이제
그냥 막 어브럽트하게 갑자기 스텝 뭐 계단처럼 막 바뀌지 않고요. 서서히 천천히 바뀝니다. 위치에 따라서. 제가 쓴 이 얘기죠. 이 얘기인데 얘를 굳이 뭐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이게 NA가 되면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서서히 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실제 제조 공정을 하다 보면 불순물을 계단처럼 바꾸는 기술도 있고요. 이렇게 서서히 바꾸는 기술도 있습니다. 근데 우린 여기에 포커싱을 해서 자 그러면 다수 캐리어 농도의 산포, 분포 뭐 만약에 이게 N형 반도체면 전자의 농도를 보자는 거죠. 걔는요 다르지 않대요. does not differ. 어디랑 크게 다르지 않냐면 도펀트의 디스트리뷰션, 그 불순물 NAX는 결국은 NX랑 도너는 결국은 전자의 농도에 의해서 결판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차지 뉴트럴리티라는 식에서도 이거 가지고 온 건데요. 이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랑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는 같겠죠. 하지만 이 식을 N형 반도체에 적용했을 때는 이 홀 농도는 뭐 거의 N에 비해서 무시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NA만 쪽으로 적히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앞서 우리는 N은 다 균이란 상황만 공부를 해서 N은 ND-NA 이거 없고 특히 얘는 뭐 ND보다 작으니까 그냥 N은 ND 이런 얘기만 했는데 사실은 non-유니폼하게 반도체 시편을 만들었을 때도 우리가 알고 있는 공부했던 거 다 맞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P형 반도체를 위해서 유도한 거고 NX만 날리면 되는 겁니다. 뭐 이 식도 조금 전에 우리 유도했었잖아요. 그 저기 어, 난 유니폼한 n 플러스 n 마이너스 접합을 할 때 그 전기장 유도한 그 식이고요. 여기서도 좀 이게 왜 이렇게 오르고 났지? in n 타입 머티리얼이 여기 쓰여져야 되는데 밀려왔네. n분의 1 자리에 nd분의 1 넣어도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식으로 도너의 양에 의해서 전자의 양이 다 지배받는다라고 이미 우리는 받아들이고 쓰고 있었는데요. 반도체 물리에서 다루는 표현은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원래는 이 자변 그러니까 px, nx 이렇게 명확하게 쓰고 마이너스 전압, 플러스 전압 띈 거 다 나누어서 면밀히 표현해야 되는데 그냥 N형 반도체는 홀 좀 작다고 치고 그냥 이렇게 잘 뉴트럴하게 잘 맞다. 뭐 그런 얘기인데 이미 우리 뭐 학습했던 얘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말만 그냥 이런 걸 뭐 neutrality approximation 그러니까 근사 조건, 그러니까 중성 조건이 다 맞다라는 기본 전제인데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여기 다루고 있는 이 식들은 코사인 뉴트럴리티 어프로시메이션에 기반해서 얻었습니다. 뭐 이렇게 말은 하는데요. 뭐 현업에서 이 말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만 있는 것 같고요. 네, 오른쪽 아래에 있는 요식만 잘, 뭐 별거 아니네 하고 위치에 따라 다 맞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서머리 보고요. 네, 여기까지가 DDR의 두 번째 D까지 다 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드디어 마지막 R, 캐리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캐리어 액션의 마지막 얘기입니다. 제너레이션 리컴비네이션 이 R을 한 번 더 살펴보고 뭐 쭉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35분이네요. 네, 36분. 네, 41분 되면 돌아오겠습니다. 잠깐 물 한 모금 먹고 쉬었다가 기지개 펴고 41분에 봅시다.
네, 41분이 되었네요. 쉬는 시간 항상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단톡방에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내가 그냥 중간고사를 별 생각 없이 8주차쯤 봐야지 하고 잡았는데 원래 고연전이 9월에 하는 게 정상인데 이번에는 아마 잠실 야구 경기장 그쪽에 섭외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뭐 공사도 한다는 얘기도 들었던 것 같고 뭐 그래서 하여튼 일산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하필이면 내가 잡은 27일이 고연전 28일 시작인데 하루 전날 그것도 심지어 오전도 아니고 오후에 이렇게 잡아놓으면 네, 재미난 사전 축제나 뭐 등등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서 얘를 좀 앞으로 당겨서 네, 25일 화요일 수업 시간에 네, 2시에 이렇게 시험을 치면 네, 75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뭐 이틀 당기려고 하는데 뭐, 뭐 수업 시간이라서 뭐 크게 시험을 못 보러 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뒤에 재미나게 고연전도 즐기고 뭐 네,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했는데 뭐 큰 이견이 없는 것 같긴 한데요. 혹시 뭐 다른 수업이나 뭐 다른 중대한 일정들이 있나요? 우리 반도체공학과 학생들 특히 뭐 있으면 좀 자유롭게 얘기해 주세요. 뭐 원래 오늘은 저기 대면 강의를 해서 가서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뭐 이 지경이지만 네. 어떻게 뭐 별다른 일정이 없으면 이렇게 확정을 하려고 합니다. 25일 화요일로 좀 당겨서 뭐 진도 나가는 걸 봐서는 딱 봐도 뭐 한 챕터 3까지 챕터 1부터 1, 2, 3 뭐 이 정도를 시험 범위로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뭐 오늘하고 목요일하고 다음 주 강의하면 뭐 충분히 다 여기까지는 커버할 것 같습니다. 연습 문제하고 예제 문제하고 다 책에 있는 것도 많이 풀어보고요. 뭐 별도의 문제도 좀 지금 찾고 있는데요. 네, 준비가 되는 대로 좀 공유를 할 거고요. 계산기는 어, 가급적이면 안 써도 뭐 9단, 6단만 하면 다 풀 수 있게 숫자 계산을 지저분하지 않게 주려고 하는데요. 뭐 필요하면 가지고 오라고 할게요. 뭐 우리 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니까요. 뭐 계산기 정도는 하나 다 대학 다니는 내내 꼭 내 수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뭐 여러 수업에서 꼭 필요할 겁니다. 뭐 계산기 일단 준비를 해주고요. 뭐 내가 봤을 때 별 필요 없겠다 싶으면 안 가지고 와도 되도록 미리 안내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은 뭐 필요하면 준비를 시킬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시험 문제는 75분 동안 가는 거라서 아주 많은 양의 문제를 막 스트레스 줘서 풀게 하기보다는 네, 그냥 넉넉하게 풀 수 있도록. 근데 뭐 내 생각에 넉넉한 거지 학생 입장에서는 안 넉넉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 생각에서 더 넉넉하게 시간을 준다 생각하고 문제를 만들면 학생 입장에서는 뭐 편하게 시험을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2시에 시험을 시작해야 되니까 뭐 조교가 문제지랑 답안지를 따로 들고 갈 거고요. 뭐 요거보다는 한 10분 전에는 그래도 뭐 10분 전, 5분 전에는 강의실에 들어와서 네, 숨도 좀 고르고 네, 2시 땡 할 때 조교가 답 문제를 나눠주면 주어진 시간 동안 잘 풀고 나가면 됩니다. 뭐, 네, 시험 문제 아직 안 만들어서 모릅니다. 뭘 내야 할지. 근데 뭐 배웠던 얘기를 벗어나는 거는 절대 안 할 거고요. 배웠던 얘기에서만 평가를 할 겁니다. 음, 네, 뭐 책에 비엘의 책에 있는 뭐 연습 문제나 그 예제 문제들에 많이 의존을 하길 바라고요. 문제들은 네, 또 내가 추가로 만드는 예전에 썼던 숙제 자료나 뭐 이런 것도 다 공유를 해줄 테니까요.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보내줄 테니까 미리 뭐 기본 책을 여러 번 정독을 많이 하길 바랍니다. 네, 책에 좋은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요. 그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된 것 같고 음, 봅시다. 챕터 3.3일 겁니다. 제너레이션 리컴비네이션으로 가봅시다. 네. 오케이. 자, 제너레이션이 뭐냐라는
정의부터 출발을 할 건데요. 내가 강의 파일에다가 써뒀는데 잠깐만요. 제너레이션은요, 음, 책에도 나옵니다. 어떤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이다. 근데 어떤 과정이냐면 이 과정에 의해서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일렉트론하고 홀이 크리에이티드 만들어진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짝으로 생긴다는 거, pairs. 네, 짝이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EHP 이미 배웠잖아요. 앞에서 공부할 때. 일렉트론 홀 페어가 대표적인 제너레이션 프로세스의 한 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리컨비네이션은 똑같이 뭐 정의니까요. 어떤 과정을 의미하는데 이 과정에 의해서 전자와 홀들이요. 일렉트론 홀들이 짝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라지는 영어 단어 표현으로 annihilated 된다라고 표현하는 다시 annihilated 된다. 짝으로 책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둘이 만나서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뭐 정이니까요. 그냥 뭐 둘이 짝으로 생기거나 짝으로 사라지거나 그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제너레이션과 리컨비네이션 프로세스들은 이렇게 동작한대요. 뭘 바꾸기 위해서 전자나 홀의 농도를 바꾸는데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거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전류의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뭐 되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리컨비네이션 제너레이션 도대체 전류 흐름은 무슨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DDR이잖아요. 캐리어의 액션을 배우고 있잖아요. 움직임, 전류 흐름이죠. 근데 이 R, 물론 R하고 G죠. 컨비네이션 제너레이션, 전류의 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줍니까? 앞에 D 두 개의 D는요, directly죠. 직접 영향을 줬다면 이번에는 indirectly하게 전류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걸 공부하게 될 겁니다. 가봅시다. 먼저 제너레이션 프로세스들입니다. 첫 번째로 밴드에서 밴드로 넘어가는 발생 과정입니다. 대표적인 게 여기 밸런스 밴드에 있던 공유결합에 참여하고 있는 전자가 열받아서 외부의 열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빛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뭐 메모리 반도체나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빛을 볼 일이 별로 없습니다. 다 이겁니다. 그래서 외부의 열 에너지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자가 컨덕션 밴드, 자유전자가 되죠. 결합을 깨고 그 뒤에 빵꾸, 홀을 남기는 일렉트론 홀 페어가 생기는 이 과정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더 어려운 이론적인 용어로 밴드 투 밴드 제너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밴드 투 밴드 제너레이션 이렇게 이해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RG 센터를 통해서 발생되는 제너레이션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제너레이션 프로세스의 또 다른 유형으로 RG 센터에 의해서 일렉트론과 홀은 발생될 수 있다. 제너레이션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일단 RG 센터라고 하니까 센터 느낌이 우리 뭐 관광 명소가 되었건 뭐 어떤 핫스팟에 가보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모든 정보는 저기 인포메이션 센터에 가서 얻으세요. 뭐 큰 건물 들어가도 1층에 인포메이션 센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기 안내원이 앉아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이게 센터라는 뜻인데 거기 뭐 RG의 센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뭐 R하고 G, 그러니까 리컨비네이션 제너레이션에 뭔가 연관이 되어 있는 모든 걸 거래하는 어떤 중개소 역할을 한다는 거죠.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이름이 붙었을까인데요. 벤 다이어그램을 보면 이렇게 점선으로 박혀 있는 이 녀석들입니다. 이 에너지 레벨이니까 E라 쓰고요. 뭔가 뜻을 하기 위해서 T라 썼는데 이게 덤얼의 T가 아니고요. 트랩입니다. 트랩. 덧, 뭐 G덧,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덧입니다. 덧이 뭡니까? 뭔가를 잡는 용도로 쓰는 도구잖아요. 여기에 덧은요, 전자를 잡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밸런스 밴드에 있는 뭐 공유결합에 참여한 전자가 있는데 얘가 더멀 에너지가 들어와서요, 얘가 열을 받아서 올라갑니다.
왼쪽에 1번 경우에는 그냥 다이렉트로 떨어져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이 센터니까 중개소 역할을 하잖아요. 얘를 좀 거친 다음에 다시 올라갑니다. 요 과정입니다. 에너지 변화 과정을 보면요. 왼쪽은 이만한 에너지, 즉 밴드갭 에너지를 최소로 필요하죠. 그래야만 밴드 투 밴드 제너레이션이 일어나는데요. RG 센터, 즉 트랩이라는 게 뭔지는 좀 더 설명할게요. 이런 게 존재해가지고 요 밴드갭 안에 에너지 스테이트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원래 우리 학습한 대로 퓨어 실리콘, 인트린직 실리콘의 경우 밴드갭 안에 에너지 스테이트는 없습니다. 그죠? 근데 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덫을 놓은 거예요. 뭐 여기는 밴드갭의 한가운데를 지금 예를 들었는데요. 컨덕션 밴드 인근에도 있을 수 있고 밸런스 밴드 인근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덫은 이미 우리 배웠잖아요. 이 덫을 뭐라고 했죠? 도너의 에너지 레벨이고 도너의 최각 5번째 있는 전자가 이렇게 튀어나가죠. 네. 뭐 그런 것도 하나의 이런 것도 트랩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트랩은 근데 불순물을 실리콘 원자 자리에 아세나이드가 이렇게 들어가서 만들어진 건데요. 맞아요. 그럼 이 아세나이드 여기 전자가 다시 들어갈 수 있나요? 온도를 낮추어서 0켈빈으로 때리면 네, 뭐 컨덕션 밴드에 있던 전자가 여기에 채워지겠죠. 트랩 역할을 하죠. 네. 원래 실리콘이었으면 이런 게 애당초 존재하지도 않았을 텐데 실리콘 대신에 아세나이드가 들어가서 만든 트랩이죠. 물론 온도가 낮아져야 얘는 잡히겠죠.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밴드갭의 한가운데 있는 이놈은 도대체 뭡니까? 주로 이제 골드입니다. 골드. 뭐 아니면 백금 뭐 이런 것들인데요. PT나 AG가 대표적인 이 밴드의 한가운데 미드갭의 불순물 에너지 트랩을 만드는 불순물인데요. 이 반도체 공장에서 금반지 끼는 거는 1980년대, 90년대 말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요즘이야 끼고 들어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비들이 잘 외부에 손을 탈 일이 없습니다. 잘 보호막을 갖추고 패키징이 되어 있는데요. 옛날 장비들이나 또는 대학의 연구실이나 연구소 같은 데 가보면 여전히 장비들이 외부에 노출이 많이 되는 그런 공정 장비들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장갑도 끼고 이런 손에 묻어 있는 또는 착용하고 있는 금반지나 반지, 뭐 목걸이 이런 것들이 뭐 나노 파티클 수준에서 떨어져 나오면 뭐 사람이 목걸이를 철렁철렁 뛰거나 하면 뭐 미세하게나마 금가루들이 나옵니다. 눈에 안 보여서 그렇죠. 그런 게 웨이퍼 안에 들어가는 순간 이런 트랩을 만들거든요. 이런 트랩에 의해서 전자나 홀의 짝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왼쪽에 있는 밴드 투 밴드 제너레이션하고 유일한 차이는요. 요 트랩을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 값이요. 얘는 밴드갭의 절반만 있으면 됩니다. 얘는 밴드갭만큼 있어요. 둘을 놓고 비교를 하면 누가 더 잘 일어날까? T 이퀄 300켈빈 똑같은 외부의 열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왼쪽이 잘 일어나겠어요? 오른쪽이 잘 일어나겠어요? 라고 물으면 당연히 이 얘기가 그거예요. 이렇게 강물이 흘러가는데요. 사람이 여기 서 있고 이쪽에 넘어가고 싶어요. 이 1번 선수하고요. 2번 선수는 여기에 돌멩이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누가 더 편하게 넘어가겠어요? 이쪽으로 넘어올 때. 당연히 2번 사람이겠죠. 왜냐하면 폴짝폴짝 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뭔가 사람이 잠깐 쉴 수 있는 스테이트가 존재하는데 얘는 그냥 한 방에 가야 돼요. 이제 쉽지 않겠죠. 그런 관점에서 요렇게 가는데 이때도 에너지 쓰고 이때도 에너지인데요. 에너지는 계속 공급되기 때문에 밴드갭의 절반 정도 에너지만 공급되면 트랩이 존재하는 한 전자는 쉽게 깡총깡총 계속 뛰어 올라갑니다. 근데 요 왼편에 있는 경우는 밴드갭 이상의 에너지가 있어야만 비로소 이렇게 불짝 뛰어 넘어가서 전자가 발생됩니다. 그게 두 개의 차이니까요. 실제 실리콘과 같은 반도체 재료에서는 이 RG 센터에 의한 제너레이션이 훨씬 더 빈번하게 잘 일어납니다. 그러면 센터를 안 넣으면 되잖아요. 안 만들어야죠. 이런 건 불순물 아닙니까? 이미 불순물 쓰고 있잖아요. 도너나 억셉터도 쓰고 있고요. 요런 가운데 에너지 스테이트를 만드는 불순물도 이거는 희망하는 거고요. 이거는 안 희망하는 계열일 겁니다. 어쨌건 반도체 공정 과정에 다양한 화학 용액을 쓰다 보니 실리콘 웨이퍼에 안 희망하는 불순물이 이런 트랩을 만들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걸 이제 이름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얘는요, 금방 에너지 변화가 굉장히 작죠. 여기
도너의 에너지 레벨만 봐도 우리 이거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라고 앞에서 보면 한 54밀리 일렉트론 볼트 수준입니다. 물가로 다시 돌아오면 요 개울가 바로 앞에 이게 돌멩이가 있으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금방 들락날락하죠. 한가운데 있으면 애들은 이거 뛰어 왔다 갔다 하기 쉽지 않습니다. 뭐 남성 어른들이나 이런 데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변화가 굉장히 작은 것을 작은 에너지 변화만 가지고 쉽게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이런 트랩을 쉘로우 트랩이라고 합니다. 느낌이 오죠. 쉘로우라는 느낌, 얕다라는 느낌이고, 가운데 있는 요 트랩은 뭐라고 하냐면 딥 트랩이라고 합니다. 딥과 쉘로우 서로 반대말이죠. 로우, 하이가 있고, 쉘로우, 딥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름까지 얘기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 오른쪽에 있는 임팩 아이오나이제이션 얘기로 갑시다. 임팩 아이오나이제이션은요, 이 그림을 딱 봐도 느낌이 오는 게 이 방향으로 전기장이 잡혀 있구나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강한 전기장이 있는 환경에서만 일어나는 제너레이션 프로세스입니다. 이 전기장 없으면 임팩 아이오나이제이션이라는 제너레이션 프로세스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임팩 아이오나이제이션이 일어나기 위해서 밴드를 이만큼 휘었는데요. 앞에서 우리 뭐 시편 가지고 이렇게 배터리 끼워가지고 기억나죠? 이렇게 휘어진 밴 다이그램 그리는 거 기억날 겁니다. 이 경우에는 이쪽이 플러스 전극, 이쪽이 마이너스 전극. 말 안 해도 내려가는 게 전압이 증가하는 거니 이 지점의 전압이랑 이 지점의 전압 둘을 뭐 V2, V1이라 하면 당연히 V1이 V2보다 월등히 크다는 거 눈에 보일 겁니다. 이 과정에서 무슨 제너레이션 현상이 일어납니까? 인데요. 이미 이거 앞에서 이렇게 N타입 시편 그려놓고 전자가 콩콩콩콩 계단 내려가듯이 갑니다. 그 얘기입니다. 가다가 계단 충돌나서 죽고 또 가다가 충돌나서 죽고 뭐 이런 과정인데요. 문제는 요 과정입니다. 요거 잃어버리는 운동 에너지가요. 여기 밴드갭 에너지 있잖아요. 요 밴드갭 에너지의 1.5배 이상 되는 조건을 만족하면 콩 떨어질 때 그 잃어버린 요 카이네틱 에너지가요. 공유결합에 참여하고 있는 전자를 뜯어내서 이쪽으로 끌어 올립니다. 전자 하나가 가잖아요. 지거 원래 자기 자신 1번 전자 자기 자신이 있고 뜯어 올린 새로운 전자 2가 있어서 2개가 됩니다. 물론 홀 하나 생기겠죠. 그래서 요때 요 1번 홀하고 2번 전자 요 2개가 짝으로 생긴 과정을 임팩 아이오나이제이션에 의한 제너레이션 프로세스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런 거는 이 충돌이 상당히 강하고 그다음 잃어버리는 카이네틱 에너지가 밴드갭의 약 1.5배 이상 되는 환경이 되려면 밴드가 어마어마하게 기울어져야 되죠. 그 정도의 강한 전기장이 있을 때만 유효한 제너레이션 프로세스다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너레이션에 대한 얘기고요. 내가 목이 점점 안 좋아집니다. 그래도 오늘은 수업을 또 2학년 수업도 있고 해서요. 여기까지만 해야지 하고 마음 먹었는데 정확하게 시간을 맞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요. 그 녹화된 거는 저장하기 위해서 이게 좀 프로세스가 필요한데 변환 과정이 완료되는 대로 그 유튜브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필요하면 또 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또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요. 뭐 숙제나 등등도 이번 주 중에 준비가 되는 대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숙제는 1학년 때 여기 반도체공학과 학생들은 저기 뭐예요 공학 수학 들어봐서 알겠지만 뭐 숙제 점수에 의해서 학점이 갈리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는 학생이 있으면 항상 그 학생의 유리한 쪽으로 학점을 평가하고 있으니까요. 숙제에 대한 너무 많은 부담을 가지지 말되 숙제를 보면서 자기가 이해한 바를 평가하고 또 학습하는 데만 잘 활용하길 바랍니다. 성실히 답이 틀리더라도 잘 써내면 다 나는 만점 줬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히 잘 써서 자기의 생각을 써보는 연습을 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요일은 SK 하이닉스 유니버시티의 그 김진국 전 미래기술연구원 원장님입니다. 회의도 있고 내가 그 회의를 마치고 도저히 안암 캠퍼스까지 시간 내에 못 와서 학기 초에 공지한 대로 그 온라인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도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좀 만나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목요일 날 또 온라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